실화 리메이크. 영원에서 너무나도 무서웠던 기억. 작년에 추석에 갔을 때 겪은 일입니다. 믿으실지 모르지만 전 명절 때 촌 영양군에 가면은 무덤 옆에 가서 하룻밤 지내고 오는 걸 철칙으로 여기는 사람입니다. 잠을 자든 안 자든 무덤 옆에서 밤을 지새는 거죠. 그런 짓을 왜 하냐고 물으신다며 달리 할 말은 없지만 그냥이죠. 그냥. 물론 이런 걸로 인해 담력을 많이 길렀다고나 할까. 그리고 전 특수부대 UDT 출신이고 막 제대하고 처음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군에서 훈련받으면서 이미 수많은 생사를 넘나들었기 때문에 간은 부를 대로 부었다고 할 수 있죠. 그날도 고향 친구들이랑 모여서 저녁 먹고 새벽 1시쯤 다 잘 때 혼자 나와서 플래시를 들고 산으로 갔죠. 가로등도 거의 없이 1m 앞도 잘 보이지 않는 어둠 속을 뚫으며 담배를 물고 올라갔죠. 한 30분 정도 걸어간 것 같은데 앞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전방 8m 정도 앞에서 누군가가 있구나 하고 감지됐죠. 80세 가까이 되는 듯 지팡이를 잡고 걷는 구부정한 하얀 옷을 입은 할머니가 앞에 있더라고요. 이때 조금 놀랐습니다. 그 할머니가 말하기에 어딜 가노 이 밤에. 아 그냥요. 잠시 걷다가 돌아가려고요. 그래. 네. 그리고 할머니는 지나갔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인데 할머니가 잘 찾아가실지 걱정이 되었죠. 그렇게 걷다가 산을 탔습니다. 청무에는 경사가 그리 급하지 않아 뒷짐지고 걸어도 큰 문제는 없었지만 좀 더 올라가니 경사가 70도 가까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손까지 짚어야 할 정도로. 길을 잘못 들었나 하고 생각을 했는데 다시 거꾸로 가자니 더 힘든 것 같아서 그냥 올라갔습니다. 한참 올라가다 보니 평평해지면서 길이 좀 닦여진 무덤가가 나왔습니다. 무덤 옆으로 길이 있더군요. 여기서 쉬다가 더 가자 싶어 자리에 앉아 일단은 쉬었죠. 담배를 한 달 피우면서 있는데 뒤에서 누군가 노려보는 듯한 느낌이 들어 플래시를 비춰보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 좀 누워있을까 하며 무덤 옆에서 누워서 눈을 감았습니다. 1분 정도 눈을 감고 팔을 뻗치다 왜 나무가지 같은 게 거칠거칠한 게 있어서 뭐지? 하고 플래시를 비춰보니 할머니가 옆에 있었어요. 근데 아까 봤던 그 할머니였죠. 그 순간 까무러칠 뻔했습니다. 할머니는 표정이 없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처음 볼 때와는 달리 얼굴에 아무런 표정이 없었습니다. 할머니 이렇다 저렇다 말없이 그냥 가더군요. 지팡이를 잡고 구부정하게 경사가 70도나 되는 산을, 그것도 산을 잘 타는 내가 1m 앞도 보기 어려운 칠흑 같은 밤에 어떻게 올라오셨는지. 할머니를 보고 할머니를 그렇게 보내고 나니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5분 후 할머니가 가셨던 그 길로 따라갔는데 절벽이더군요. 아래는 산의 절반이 깎인 절벽이었습니다. 발 아래는 고인강이 있었고요. 길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할머니가 가셨던 그 길은 절벽으로 가는 길이었고 제가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갔기에 다른 곳으로 빠질 틈도 없었죠. 절벽 아래로. 할머니는 어떻게 된 걸까? 조금 오싹한 기분이 들어 내려가야겠다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아무래도 밤이라 너무 어두워 올라오면서 나무에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군에서의 충분한 훈련을 통해 위치, 방향 이런 건 잘 찾았습니다. 허나 내려오는 길에 엄청난 경험을 했습니다. 올라올 때 나뭇가지에 이런 걸 충분하게 찾을 수 있게끔 해두었는데 방향 감각, 별자리 모든 육감으로 방향과 현재의 위치 정도는 웬만하면 찾는데 길이 없었습니다. 제가 해두었던 표시도 없었습니다. 길을 잃어버렸어요. 산을 올라탈 때만 해도 그 많던 별들이 하늘을 보니 깜깜합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길도 없고 진짜 어디 다른 곳에 온 느낌이더군요. 제가 올라갔던 산에는 무덤이 서너 군데 있었죠. 산에서 길을 잃으면 무덤을 찾아라 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무덤이 보통 정 남향 방향으로 기준을 잡습니다. 풍수 지리자가 요인이죠.
아까 그 할머니 때문에 옷싸겠던 터라 등줄기가 시큰거리더군요. 군대에서도 이런 경우는 없었으니까요. 제가 있는 곳의 위치, 방향, 모든 걸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덤불을 해치고 나뭇가지를 부러뜨리며 길을 만들며 무작정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 황급히 저를 쫓아오는 듯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목덜미에서 서늘한 기운이 서리더군요. 순간 플래시를 비추니 하얀 속을 입은 여자가 있더군요. 아까 그 할머니 아니었는데 얼핏 보니까 나이가 대충 30대 초반 정도로 보였습니다. 엄청난 공포였는데 그건 약과였죠. 더 큰 충격은 플래시를 비추며 하체를 비추니 다리가 돌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상체는 나를 쳐다보는 상태에서 하체는 그 반대쪽으로 180도 틀어져 있더군요. 상체 팔은 떨어져 나간 상태. 지금 생각해도 아찔함과 동시에 말로 표현을 못하겠습니다. 저는 무조건 달렸습니다. 본능적으로 빨리 달려 내려가야 된다는 생각에 그렇게 내려갔는데 길이 안 나오더군요. 별들도 없었고 짙은 어둠 속의 휴대폰 플래시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됐습니다. 그렇게 내려가다 산이 더 비탈져 몸을 기울면서 균형을 잡아야 하는 길이 나왔습니다. 조심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몸이 자꾸 경사진 곳으로 쏠리더군요. 무슨 인력에 끌리는 것처럼. 그러던 중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톡 치는 느낌과 동시에 전 굴러 떨어졌습니다. 굴러 떨어지면서 본능적으로 머리를 감싸고 몸을 말아 타격을 최소시키려 했습니다. 그러다 나무에 부딪히며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아픈 줄도 몰랐죠. 그리고 여자의 비웃는 듯한 굉장히 기분 나쁜 웃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더군요. 정신을 차리자. 이건 헛것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경우는 없다. 귀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정신만 차리면 산다.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일어서 다시 걸었습니다. 굴러떨어지면서 핸드폰을 놓쳐 플래시도 없고 이제는 정말로 한치 앞을 가늠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저 앞 어딘가에서 반딧불이 번뜩인가 싶더니 불이 켜졌습니다. 곧 한옥집이 한 채 보이더군요. 이제 산에서 내려왔는가 싶어 온몸에 통증도 느껴지기 시작하고 저는 한옥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고향집 근처에 이런 집이 있었나 싶기도 했습니다. 문을 살짝 밀어보니 문이 열렸습니다. 문이 열리자 눈부시다고 느낄 만큼 밝은 빛이 집안에 쏟아졌습니다. 들어가보니 옛날 사람들이 있었죠. 이때부터 정말 내가 미친 게 아닌가, 헛것이 보이나 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한 명은 사또 같은 복장에 그 주위에 여러 사람들이 있었고 웬 여자는 머리가 헝클어져 있었고 심하게 맞은 것처럼 보이더군요. 그리고 어느 순간 말에 묶은 줄을 그 여자 팔에 묶더군요. 그리고 여자의 비명소리. 양팔이 찢겨져 말에 덜덜 끌려갑니다.
놀라서 문을 닫았는데 손가락이 문에 끼었어요. 그가 도망가려고 뒤를 보는 순간 팔이 찢긴 여자가 저를 노려보더군요. 그 뒤로는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기절한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할 말이 없습니다. 얼마나 잤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일어나 보니 밝은 햇살이 비추더군요. 대낮인 것 같은데도 시계나 휴대폰이 없어서 몇 시인지도 모르겠고 머리가 띵하고 몸이 쑤셨습니다. 온몸에 말이죠. 특히나 손톱이 많이 아팠었는데 손톱을 보니 검게 물들어 있었고 손톱 주위 피부가 심하게 피가 맺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어서서 걸어갔습니다. 머리가 띵해서 아무 생각도 안 났습니다. 한참을 걸어서야 웬 마을을 발견했죠. 그리고 조그마한 구멍가게에 들어가니 나를 보자마자 주인 아주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젊은 사람이 참 안됐네 하면 뭐라 말할 것 같은데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아줌마 여기 어디예요? 여기가 영월이지 어디냐? 영월요? 경상도에도 영월이 있나요? 아줌마가 혀를 끌끌 차시면서 뭔 경상도야! 여기는 강원도 영월이지! 그리고 저는 고속버스를 타고 고향이 아닌 집으로 갔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산에 올라서 당했던 일이 몇 시간 전의 일이 아니고 이틀 전의 일이라 추석 연휴가 끝났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내가 어떻게 영월에서 일어났는지 어떻게 갔을 것이며 지금까지 보고 들은 것은 진짜인 건지 확인할 방법도 증명할 방법도 다시 경험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출처 뽐뿌의 차오차오님의 이야기입니다.